안녕하세요. 오늘은 60세 김순희 씨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내 이름은 김순희. 올해로 60을 넘겼다. 나이 들수록 젊은 날의 기억이 더 선명하게 떠오른다. 사람들은 흔히 시간이 지나면 아픔도 무뎌진다고 말하지만 내겐 그렇지 않았다. 내 청춘의 가장 큰 상처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짙게 내 삶의 그림자가 되었다. 나는 20살, 그러니까 세상 물정을 잘 모를 때 결혼을 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결혼이 뭔지도 잘 몰랐다. 그냥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았다. 친구들이 대학 다니고 연애할 때 나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선본 남자와 빠르게 결혼을 했다. 그 남자가 내 전부가 될 거라 믿었다. 그가 나를 지켜주고 평생 함께 할 거라고 순진하게 생각했다. 처음 몇 년은 그럭저럭 행복했다. 집은 넉넉지 않았지만 같이 밥을 먹고 주말에 영화 한 편을 보고 소소하게 웃을 때면 아, 이게 가정이구나 싶었다. 그리고 내게 아들이 생겼다. 아들은 내 인생의 이유가 되었고 어두운 날에도 빛이 되어 주었다. 밤새 울어대는 아기를 안고 눈물을 훔치면서도 그 눈물이 기쁨이라는 걸 처음 알았다. 내 인생은 이제 시작이라고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남편은 달랐다. 그는 점점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야근이라고, 회식이라고,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핑계를 댔다. 나는 믿고 싶었다. 가정을 위해 고생하는 거겠지. 나와 아들을 위해 애쓰는 거겠지. 그렇게 내 마음을 다독이며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소문을 들었다. 직장에서 그와 가까이 지내는 여자가 있다는 말이었다. 처음에는 그냥 헛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문은 사실이 되어갔다. 사람들의 눈빛, 은근한 말투, 내가 모를 거라 생각하며 던지는 농담들. 그 속에서 나는 점점 작아졌다. 결국 그날이 왔다. 남편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 술에 취한 채 들어온 그의 눈빛 속엔 미안함도 사랑도 없었다. 그저 지쳐 있었고 나를 바라보는 눈에는 애정 대신 귀찮음이 가득했다. 나는 알았다. 이 사람 마음이 이미 다른 곳에 가 있다는 걸. 며칠 뒤 내게는 견딜 수 없는 진실이 전해졌다. 그의 상대는 다름 아닌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동료였다. 나와도 안면이 있는 여자였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배신이라는 건 멀리 있는 게 아니었다. 내 일상 한가운데 내가 믿었던 그 사람의 곁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알았다. 사람이 이렇게도 가슴이 찢어질 수 있다는 걸. 밤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아들이 잠든 방에서 몰래 울었다.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해맑게 웃었지만 나는 매일같이 웃음을 잃어갔다. 결국 우리는 이혼을 했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짐을 싸서 나갔다. 내 곁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아니었다. 내게는 아들이 남았다. 그 아이만이 내 전부였다. 내가 다시 살아갈 이유였다. 하지만 혼자가 된다는 건 상상 이상으로 고단한 일이었다. 돈을 벌어야 했고 아이를 키워야 했다. 낮에는 공장에서 기계를 돌렸고 밤에는 식당에서 접시를 닦았다. 손톱 밑에는 늘 기름때가 끼었고 손바닥은 갈라져 피가 났다. 몸이 부서져라 이랬지만 생활은 늘 빠듯했다. 아이에게 부족함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늘 웃는 얼굴을 하려고 애썼다. 아들에게는 밝은 엄마로 남고 싶었다. 하지만
가끔 아이가 잠든 밤이면 내 얼굴은 구겨졌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걸까?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스스로를 원망하다가도 아들의 자는 얼굴을 보면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괜찮아, 너만 있으면 돼. 너만 잘 크면 돼. 그렇게 나는 살아왔다. 세월은 내 몸과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젊음을 바쳐 일했지만 얻은 건 굳은 살과 주름뿐이었다. 사람들은 대단하다, 강하다라고 말했지만 사실 나는 늘 두려웠다. 혹시라도 내가 무너져 아들이 혼자가 될까봐 그게 가장 무서웠다. 그래도 나는 버텼다. 아들의 웃음이, 아들의 성장이 내 삶을 붙들어 주었다. 때로는 세상이 등을 돌려도 아들의 엄마라는 한마디가 내게 세상을 견디게 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내 청춘은 사랑의 배신으로 무너졌고 모성으로 다시 일어섰던 시간이었다. 나는 그 긴 세월을 홀로 감당하며 살아왔고 그 안에서 수없이 무너졌다가 또 일어났다. 내 이름은 김순희. 내 인생의 천막은 이렇게 배신과 눈물 그리고 모성으로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이혼한 여자의 삶은 험난하다고 맞는 말이었다. 나는 그 길을 걸었다 하지만 그 길 위에서 내 손을 꼭 잡아준 존재가 있었다. 바로 내 아들, 내 전부였다. 아들은 내게 단순한 자식이 아니었다. 살아야 하는 이유였고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였다. 그 아이를 바라보면 아무리 고단한 하루도 버틸 수 있었다. 아들의 웃음소리는 내 가슴을 다시 뛰게 했고 아들의 눈물은 내 눈물보다 더 쓰라렸다. 아들은 생각보다 잘 자라주었다. 학교에서 공부를 잘한다는 말도 들려왔고 선생님들이 늘 예의 바르다고 칭찬해 주었다. 나는 속으로 울었다. 내가 뭘 해줬다고? 이 아이가 이렇게 바르게 자라나주나. 그럴 때마다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아들에게만큼은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아들은 사춘기를 겪었다. 말이 줄어들고 방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가끔은 나에게 짜증도 냈다. 처음엔 속이 상했지만 나도 청춘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이해하려 애썼다. 그럴 수도 있지. 나도 한때는 부모가 답답하게만 보였으니까. 나는 아들에게 너무 간섭하지 않으려 했다. 대신 밥상만큼은 늘 차려주었다. 배고프지? 밥 먹어라. 이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표현이었다. 아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 나는 더 바빠졌다. 학원비에, 교재비에, 친구들과의 모임까지 돈 나갈 구석은 늘어났는데 수입은 그대로였다. 그래서 나는 주말에도 명절에도 일했다. 친척들은 나를 불쌍하다고 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아들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이라면 내 피 같은 돈이라도 아깝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새 아들은 성인이 되었다. 대학교에 입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스스로 생활비를 보탰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다. 아, 이 아이가 나보다 더 어른이 되었구나. 내가 외로울까봐 종종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하고 생일이면 작은 케이크라도 준비해주는 아들을 보며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온 보람이 있구나.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내게 말했다. 엄마, 제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순간 멈칫했다. 아들이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다는 사실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설레었다. 아, 이제 내 아들이 진짜 어른이 되었구나. 그리고 한편으론 걱정도 밀려왔다. 혹시 잘못된 사람을 만나 상처라도 받으면 어쩌지? 아직 어린데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까? 하지만 아들은 단호했다. 엄마,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곧 엄마한테 소개하고 싶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다. 아들이 말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내 아들을 웃게 해주는 사람이라면 어떤 얼굴일까? 밤마다 혼자 상상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다.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에 들어왔다. 나는 긴장된 마음으로 문 앞에 섰다. 현관문이 열리고 들어선 그녀는 첫눈에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 사람이었다. 예의 바르게 인사하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 말투 하나에도 진심이 묻어났다. 나는 그 자리에서 확신했다. 아, 이 아이는 정말 좋은 아이구나. 밥상을 차려놓고 셋이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가족처럼 편안했다. 아들도 웃음이 많아졌고 내 마음은 어느새 안도감으로 채워졌다. 이 아이와 함께라면 내 아들이 행복하겠구나.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그 아이에게 점점 마음을 열었다. 같이 시장도 가고 명절이면 인사도 하러 오는 그녀를 보며 나는 어느새 딸이 생긴 듯한 기분이 들었다. 평생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던 내게 또 다른 가족이 생긴 것 같았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내게 진지하게 말했다. 엄마, 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상견례 자리를 마련하려고 해요. 순간 내 가슴이 벅차올랐다. 드디어 내 아들에게 가정이 생기는구나. 내가 외롭지 않게 이 아이는 더 큰 울타리를 만들겠구나. 그날 밤 나는 혼자 방 안에서 오랫동안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수십 년간의 고생이 그 순간 보상받는 것 같았다. 나는 상견례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옷장을 여러 몇 번이고 옷을 갈아입어보고 머리 모양도 신경을 썼다. 부족한 엄마로 보이지 않게 해야지. 아들을 위해서라도 당당한 모습 보여야지.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몰랐다. 그 상견례 자리가 내 인생을 또 한 번 뒤흔들 폭풍이 될 줄은. 여기까지가 내 인생의 두 번째 막이다. 아들의 성장, 그리고 그 아이가 가져온 새로운 희망. 나는 그 희망이 내 삶을 따뜻하게 채워줄 거라 믿었다. 그런데 인생은 늘 그렇듯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를 무너뜨린다.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마주한 얼굴은 내 과거의 상처였다. 그날이 오기까지 나는 매일 달력을 바라보았다. 빨간 펜으로 크게 동그라미 친 상견례 날짜. 내 아들이 드디어 결혼을 앞두고 양가가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었다. 나는 그날을 위해 옷을 준비하고 손톱까지 깔끔하게 정리했다. 머리를 감으며 거울을 볼 때마다 속으로 다짐했다. 순이야, 오늘은 내가 주인공은 아니지만 아들의 미래를 위해 당당해야 해. 절대로 주눅 들지 말고 내가 살아온 세월을 부끄러워하지 마. 나는 긴장으로 며칠 동안 제대로 잠도 이루지 못했다. 아들의 얼굴을 보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설렘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혹시 여자 쪽 집안이 우리를 무시하면 어쩌지? 내가 혼자 아이를 키운 걸 흉보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아들이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사랑은 그런 걸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 말에 잠시 안심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상견례 당일 약속된 호텔 연회장에 들어서자 은은한 조명이 테이블을 비추고 있었다. 정갈하게 세팅된 그 자리에서 나는 괜히 의자에 앉기도 전에 숨부터 고르게 됐다. 심장이 쿵쾅거려 손에 땀이 흥건히 맺혔다. 아들은 옆에서 나를 달래며 미소 지었다. 엄마, 괜찮아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서로 인사하는 자리일 뿐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냥 인사하는 자리일 뿐이야. 괜히 긴장하지 말자. 그런데 마주 앉을 상대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나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 얼굴, 그 익숙한 얼굴, 내 젊은 날을 무너뜨렸던 그 사람, 한때 내 남편이었던, 그러나 배신으로 내 인생을 짓밟았던 사람, 그리고 그의 옆에 앉아있는 여자, 그 역시 낯설지 않았다. 내 남편을 빼앗아간 직장 동료, 내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바로 그 여자였다. 그 둘이 함께 들어오는 모습을 본 순간 나는 숨이 막혀왔다. 내 목이 조여오는 듯했고 눈앞이 아득해졌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옆에 앉은 젊은 여인이었다. 내 아들이 사랑한다고 데려온 그 여자, 그 아이는 바로 그들의 딸이었다. 나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내 과거가, 내가 피하려고 애써 도망쳐왔던 상처가 내 아들의 미래 앞에 버젓이 서 있었다. 자리는 얼어붙었다. 아들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듯 두리번거렸고 곧 내 얼굴과 그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눈치를 챘다. 순식간에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엄마, 혹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얹고 고개를 숙였다. 옛 남편은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이군. 그 말이 내 귀에 들어오는 순간 내 가슴은 미친 듯이 요동쳤다. 그의 목소리 하나에도 지난 세월의 분노와 슬픔이 되살아났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억눌렀다. 그 옆의 여자는 차갑게 나를 바라보았다. 마치 이 상황이 불편하다는 듯. 그러나 조금의 죄책감도 없어 보이는 눈빛. 그녀의 눈빛 속에서 나는 다시 한번 무너졌다. 아들의 여자친구, 그 아이만은 몰랐던 모양이었다. 순진한 얼굴로 말했다. 엄마, 아빠, 인사해요. 이쪽은 제 예비 시어머니세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예비 시어머니라니. 내 과거의 상처와 연결된 사람들이 어떻게 내 가족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 순간 내 아들이 내 손을 잡았다. 차갑게 식은 내 손을 꼭 잡으며 그는 눈빛으로 물었다.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과거를 다 이야기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내 눈빛은 이미 말하고 있었다. 그래, 맞다. 내 아버지다. 내가 알던 그 아버지. 그리고 그 옆은 내가 어릴 때 집을 떠나게 만든 그 여자다. 자리 분위기는 삽시간에 무거워졌다. 아들의 표정은 분노로 바뀌었다. 그의 여자친구는 상황을 눈치채고 눈물을 글썽였다. 옛 남편은 괜히 헛기침을 하며 대화를 이어가려 했지만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속으로 수십 번 자문했다. 이건 운명일까? 아니면 잔인한 장난일까? 내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과거가 왜 내 아들의 앞에 다시 나타난 걸까? 내가 져야 할 짐을 왜 아들이 떠안아야 하는 걸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은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나 결혼 안 할래. 절대 못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의 딸이랑 결혼을 해?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아들의 눈빛 속에는 혼란과 상처가 가득했다. 내 아들을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그 아이, 내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의 눈물 또한 떠올랐다. 내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어머니로서, 여자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상견례는 그렇게 우리 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와 혼란만 남겼다. 이것이 내 인생의 세 번째 막이다. 결혼을 향한 설렘으로 시작해 과거의 배신과 마주하며 무너져버린 상견례. 그날의 충격은 내 삶을 또다시
뒤흔들고 말았다. 상견례가 끝나던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길고도 어두웠다. 호텔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오는 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아들은 창밖을 노려보았고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만 꼼지락거렸다. 침묵이 무겁게 깔려 있었고 그 침묵은 차 안에 공기를 짓누르는 듯했다. 집에 도착하자 아들은 곧장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가려 했지만 아들은 손으로 문을 막으며 낮게 말했다. 엄마, 나 혼자 있고 싶어요. 그 한마디에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문 앞에 서서 귀만 기울였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들의 방에서는 한참 동안 기척이 없었지만 가끔 억눌린 듯한 흐느낌이 들려왔다. 나는 담요를 덮어주려다 멈추고 문고리를 잡았다가 놓았다. 그 어떤 위로도 지금은 아들의 상처에 닿지 못할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새벽까지 거실에 앉아 있었다. 불을 끄지도 못하고 가만히 어둠 속에서 눈물만 흘렸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은 퉁퉁 부은 눈으로 내 앞에 섰다. 엄마, 난 절대 그 사람들하고 인연 맺을 수 없어.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됐는데 내가 어떻게 그 집안에 사위가 될 수 있어? 나 결혼 안 할래.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들의 분노는 충분히 이해됐다. 그의 아버지가 내 전 남편이 그리고 그 여자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세월을 겪어야 했는지 나는 누구보다 잘 알았다. 아들의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분노가 낯설지 않았다. 그건 바로 내 젊은 시절의 분노와 같았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내 머릿속에는 그날 울던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들의 여자친구. 그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은 제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냥 호적상 아버지일 뿐이에요. 저는 이미 연 끊었어요. 부디 저희 사랑을 믿어주세요. 그 말이 내 가슴을 후벼 팠다. 나는 그 아이의 간절함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 아이도 피해자였다. 내 아들처럼, 나처럼 부모의 선택과 과거의 잘못 때문에 상처받은 또 다른 아이였다. 며칠 뒤 그 아이가 우리 집 앞에 찾아왔다. 작은 꽃다발을 들고 서 있던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나는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다. 그녀는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말했다. 어머니, 저 때문에 힘드신 거 알아요. 하지만 저는 정말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요. 저희 둘이 함께라면 과거와는 다른 미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 마음은 두 갈래로 찢겨져 있었다. 아들은 단호했다. 그날 저녁 그녀가 집 앞에 다녀간 걸 알게 된 아들은 울부짖듯 말했다. 엄마, 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라도 그 집안의 딸이라는 순간 모든 게 끝이야. 내가 왜 또다시 상처받아야 돼? 엄마도 알잖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나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내 가슴은 답을 내리지 못했다. 그 아이의 눈빛,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떨림이 자꾸 내 귓가를 맴돌았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술잔을 기울였다. 혼자 부엌 식탁에 앉아 막걸리를 따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순이야, 너는 어떻게 해야 하니? 너의 상처를 지키려면 아들의 결혼을 막아야 해. 하지만 아들의 행복을 지키려면 내 상처를 삼켜야 해. 넌 어떤 엄마가 되어야 하니? 술은 금세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내 눈에서는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며칠 뒤 아들과 여자친구는
다시 우리 앞에 마주 앉았다. 여자는 무릎을 꿇고 말했다. 어머니, 저를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저는 아버지의 그림자를 따라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 인생을, 제 사랑을 스스로 지키고 싶어요. 부디 저희를 갈라놓지 말아주세요.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흔들렸다. 한 여자로서, 엄마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그 아이의 간절함은 내 과거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었다. 사랑 하나만 믿고 남자를 따라갔던 20살의 나, 그 사랑이 배신으로 끝났지만 그때의 나는 간절했다. 그 아이 역시 지금 그 간절함 속에 서 있었다. 아들은 고개를 돌린 채 말했다. 엄마, 듣지 마세요. 저건 다 거짓말이에요. 설령 사실이라 해도 난 못 받아들여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졌다. 아들의 분노도 그녀의 눈물도 모두 진심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진심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흔들렸다. 그날 이후로 집안은 늘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들은 말수가 줄었고 여자친구는 몇 번이고 집 앞까지 찾아왔다. 나는 그때마다 문 뒤에서 서성이다가 결국 문을 열지 못했다. 누구의 손을 잡아야 할까? 누구의 편이 되어야 할까? 내가 선택해야 할 답은 너무도 잔인했다. 밤이면 나는 거울 앞에 앉아 내 얼굴을 들여다봤다. 주름진 얼굴, 깊게 팬 눈가의 골. 이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상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이 고생을 한 게 다 아들 때문이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아들의 길을 또 막아야 하나? 아니면 내 상처를 삼켜서라도 아들의 행복을 지켜줘야 하나? 그 물음은 대답이 없었다. 그저 내 눈물만 또다시 흘러내릴 뿐이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네 번째 막이다. 아들의 분노와 그녀의 간절함 사이에서 찢겨나간 내 과거의 상처와 아들의 미래가 충돌하는 순간 나는 어떤 길도 쉽게 선택할 수 없었다. 갈등은 깊어지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묻고 있다.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걸까? 세월을 살아오며 나는 많은 선택을 했다. 20살, 사랑을 선택했고 30이 되기 전 이혼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매일같이 엄마로서 살아가는 선택을 반복했다. 그 모든 선택이 옳았는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분명한 건 그 선택들이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아들의 결혼 문제 앞에서 나는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섰다. 이 결혼을 허락해야 할까? 아니면 막아야 할까? 내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아들의 분노는 이해가 됐다. 그 아이의 눈물 역시 외면할 수 없었다. 한쪽은 내 피와 살, 내가 목숨처럼 지켜온 아들이었다. 다른 한쪽은 내 과거의 상처와 얽혀 있지만 동시에 내 아들이 사랑한 여자였다. 나는 둘 사이에서 매일 흔들리며 답을 내리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냈다. 어느 날 밤 아들이 술에 취해 들어왔다. 눈빛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엄마,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사랑한 사람인데 엄마, 내가 포기해야 합니까? 아니면 내가 끝까지 지켜야 합니까? 나는 그 순간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아들을 끌어안고 등만 두드려줄 뿐이었다. 내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아들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내 품에서 울었다. 그 울음 속에 담긴 건 사랑에 대한 갈망, 그리고 가족을 향한 두려움이었다. 나는 그 울음을 들으며 마음이 무너졌다.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나? 왜 내 과거의 상처가 이 아이의 행복을 가로막아야 하나? 며칠 뒤 여자아이도 찾아왔다. 그녀는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말했다.
어머니,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그 사람과 피로만 연결된 존재일 뿐이에요. 저는 아버지와 아무런 정이 없어요. 제 인생은, 제 선택은 오빠와 함께 가고 싶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내 가슴을 흔들었다. 그녀는 내 과거의 상처와 닮아 있었지만 동시에 다른 길을 가고 싶어 하는 듯했다. 나는 그 아이에게 손을 내밀어 주고 싶었다. 하지만 내 아들의 눈물이 떠올라 손을 뻗지 못했다. 밤마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거울 앞에 앉아 내 얼굴을 들여다보면 너는 어떤 엄마가 되어야 하니? 라는 질문만 되풀이되었다. 만약 내가 아들의 결혼을 허락한다면 내 상처는 또다시 고스란히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나는 평생 그 상처 속에서 살아야 한다. 하지만 내가 이 결혼을 막는다면 아들의 사랑은 무너질 것이다. 내 아들은 분명 나를 원망할 것이다. 엄마 때문에 내 사랑이 끝났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나는 두려웠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누군가는 상처받을 거라는 사실이. 사람들은 말한다. 부모라면 자식의 행복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해야 한다고. 하지만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이미 너무 많이 희생해온 건 아닐까? 내가 또다시 내 상처를 삼켜야만 하는 걸까? 아니면 이번만큼은 내 상처를 지키며 살아야 하는 걸까? 그 답은 쉽지 않았다. 하루는 혼자 강가에 나가 앉았다. 물 위에 비친 내 얼굴은 지쳐 보였고 그 눈동자 속엔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순이야, 너는 무엇을 선택할래? 너는 아들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아들이 너를 위해 살 수는 없는 걸까? 바람이 불어와 내 눈물을 닦아내듯 스쳤다. 그 순간 나는 더 혼란스러워졌다. 시간은 흘렀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아들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고 여자아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매일 마음속으로 싸웠다. 그리고 결국 나는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께 묻고 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과거의 상처를 지키기 위해 아들의 결혼을 막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상처를 삼켜버리고 아들의 사랑과 행복을 지켜주시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건 제 삶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한 여자로서, 한 엄마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저는 지금 여러분께 묻습니다. 과연 어떤 길이 옳은 길일까요?